안녕하세요. 이든토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취자 한 분께서 저희에게 아주 귀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. 그 고지혈증, 특히 약물 없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인데요. 네. 비약물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으시죠?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중 지질 수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고지혈증은 다들 아시겠지만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이런 지질이 너무 많은 상태잖아요. 이게 심혈관 질환의 아주 주요한 위험 요인이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는 게 진단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약을 쓰는 건 아니라는 점. 모든 환자에게 일단 생활 습관 개선이 강력하게 권고된다는 거죠. 이게 참 중요해 보여요. 네, 맞습니다.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약 용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. 생활 습관 개선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네. 그럼 그 기본이라는 생활습관 개선, 자료를 보니까 식사요법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.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주신다면요. 네, 식단이 정말 중요하죠. 자료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건 바로 그 체중 감량의 효과 부분이었어요. 체중 감량이요. 네, 현재 체중에서 한 5%에서 10% 정도만 감량해도요. 그 총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, 그리고 중성지방까지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. 5에서 10%요? 생각보다 아주 큰 감량은 아닌데도 효과가 있군요. 네,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하루에 섭취 칼로리를 한 500kcal 정도 줄이는 방식으로요. 그럼 일주일에 한 0.5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거죠. 오, 구체적인 목표가 되네요. 그럼 지방 섭취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? 종류가 많잖아요. 지방은 정말 종류가 중요합니다.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총 지방 섭취량 자체는 총 에너지의 한 30% 이내로 관리해야 돼. 특히 그 포화지방이에요. 네, 포화지방. 이건 7% 미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. 뭐 돼지기름, 버터,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물론이고 의외로 그 파묘 같은 식물성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꽤 많거든요. 파묘도요? 네. 그리고 뭐 트랜스 지방은 이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. 마가린이나 쇼트닝, 과자 같은 데 많죠. 아예 섭취 금지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? 네, 좋은 지방도 있죠.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데요.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식물성 기름들,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있잖아요. 뭐 고등어나 연어 같은 거. 이런 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챙겨 드시면 좋고요.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, 한 30g 정도는 좋은 콜레스테롤,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렇군요.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 이야기도 있던데요. 네, 이것도 중요하죠. 탄수화물은 총 에너지 섭취의 한 65% 이내로 조절하는 게 좋은데요. 특히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단순당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거든요. 단순당이 중성지방이랑 관련이 있군요. 식이섬유는 하루에 25g 이상, 그 통곡물이나 채소, 해조류 같은 걸로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조리법도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네요. 네, 정말 식단만 해도 신경 쓸 게 많네요. 자, 그럼 식단만큼 또 중요한 게 운동 아니겠습니까? 운동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. 운동은 특히 그 좋은 콜레스테롤, HDL 수치를 높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사실 식이요법이랑 같이 할 때 더 크다고 하고요. 시너지가 있군요. 그렇죠. 어떤 운동이 좋으냐 하면 그 큰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. 빨리 걷기나 조깅, 자전거 타기, 수영 같은 거요.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효과가 더 좋고요. 강도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? 강도는 이제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데요. 최대 운동 능력의 한 40에서 70% 정도.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좀 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일주일에 5회 이상, 한 번 할 때 30분에서 60분 정도. 그러니까 주당 총 15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권장됩니다.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군요. 자료에 좀 흥미로운 내용도 있던데요. 수영이나 춤이 특정 지표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요. 네. 그거 보셨군요. 메타 분석 연구 결과인데요.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수영 같은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, LDL 감소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춤은 HDL 개선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였어요. 오, 신기하네요. 네.
물론 뭐 어떤 운동이든 본인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다만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. 네,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. 그 외에도 금연, 절주, 스트레스 관리 같은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들도 간단히 짚어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금연은 당연히 필수고요. 흡연이 중성지방 높이고 HDL은 낮추니까요.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술. 이게 또 중성지방을 아주 크게 높입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이미 높으신 분들은 아예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금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인데요.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또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되기 쉽잖아요. 아, 맞아요. 저도 모르게 단 거나 짠 거에 손이 가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, 요가, 또 충분한 수면 등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요가나 명상이 실제로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. 와, 정말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겠네요. 정확합니다. 식사, 운동, 체중 조절, 금연, 절주,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통합적으로 함께 작용할 때 이 비약물 치료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뭐 한두 달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정말 평생 지속해야 하는 습관이라는 점이에요. 그래서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상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이걸 꾸준히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검진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평생 습관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력 중요하네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이 모든 생활 습관 요소들이 사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잖아요. 그쵸? 이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라는 건 단순히 식단 바꾸고 운동 시간 늘리는 몇 가지 습관의 변화?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. 뭐랄까,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삶의 전체적인 리듬이나 우선순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과정?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삶의 리듬과 우선순위를 재설계한다. 와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네요. 네. 오늘 당장 청취자 여러분의 여러 건강 영역에 좀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청취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꾸준한 실천,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 꼭 이어가시길 저희 이든토크가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